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그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때 당시 상황이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에 인원들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에서도 증인 선서라고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한 내용, 그와 같은 맥락의 얘기를 오늘도 계속 했군요.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끝났다고 그러고요. 지금 이제 다른 인물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약간 좀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걸로 보이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복명을 하지 않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씹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대통령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행 여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 걸 그 자리에 씹어버려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것 자체도 저도 듣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뭐로 볼까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 이런 부분까지 반박도 하고 뭐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자, 뭐 사실 오늘 저런 이 증언과 그거에 대한 반박, 이건 사실 예상이 됐었어요. 그동안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쭉 해왔던 증언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김상일 평론가, 네. 뭐 예상대로 상반된 그런 주장과 뭐 그렇죠. 발언과 이렇게 나왔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요, 저걸 보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정말 미칠 것 같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아무 어떤 지시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로 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예. 밀고 들어가고 이런 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죠?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국가를 전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그 정도의 병력 동원이 가능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예. 저런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고 그런 것들을 그 마지못해 행하다가 뭐 양심의 그 가책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 계엄이 해제가 돼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대통령이 자기는 안 했는데 당신이 오해해가지고 알아서 혼자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배신감이라는 거는 정말 아플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인원이냐 뭐 의원이냐 예. 이런 거는요. 그 엄중한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 이전 이후에 대통령이 했던 말과 지시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해석하기 하는 거에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전인데 예. 어떤 작전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거 없이 본인이 이걸 계획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 한은 예.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다르게 들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은 인원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는 분이라고 해놓고 바로 이후에 인원이라는 단어를 저 자리에서 또 몇 번 쓰세요. 그래서 본인도 그냥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그냥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신빙성이 문제가 있을 때는요. 예.
세 가지를 고려하면 돼. 첫째, 일관성이 있는가. 예. 근데 김병주, 박선호 유튜브에서는 요원을 빼내라 그랬어요. 그다음부터 이게 막 유도 신문하니까 이게 의원 끌어내라로 바뀌어요. 요원을 빼내라 이게 초기 진술이고 바뀌는 거고 통화 횟수도 바뀌고요.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예. 이럴 때는 이게 또 부하 직원하고 이게 일치하는 것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 오늘 오전에 김현태 예. 707 특임 단장 이분에게 의원 끌어내라는 말은 일체 받은 적이 없었고 지시해더라도 내가 묵살했을 것이다. 예. 이랬잖아요. 예. 15명이 들어갔대. 근데 대통령 그때 10명 정도로 인식했대요. 의원이 몇 명이죠? 의원이 몇 명이냐고. 보좌진 빼더라도 15명, 10명으로 끌어내는 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맞냐고요. 뭐 핵무기 하나 들고 있으면 이게 한 명이 다 끌어낼 수 있습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총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그 김현태 진술하고 이게 안 맞는 거고요. 예.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오염된 진술에 의심이 가는 게요. 오늘 김현태 단장이 말했지만 왜 12월 10일 날 국방이 끝나고요. 부성찬, 박범계 왜 만났죠? 만나서 이게 처음부터 계엄을 다 모의한 것처럼 이게 추궁하고요. 근데 TV 보고 알았다잖아요. 단장도.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공익신고자는 왜 써주죠? 공익신고자입니까? 오히려 이게 특전사령관이요. 이런 일부 보도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테이저건이나 본인이 건의했다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보도입니다. 예. 의혹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본인이 더 잘못해놨고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유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예. 이 세 가지 종합해보면요. 저는 믿기 어렵다 봐요. 그러면은 지금 소정 변호사는 회유에 의해서 거짓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말이 계속 바뀌고 있고 예. 상식에도 안 맞고 예. 현실에 일어난 일하고도 안 맞고 부하직원 말하고도 안 맞고 대통령 말하고도 안 맞고 누구하고 맞냐고. 자기 혼자 하는 이야기죠. 아니 그야말로 지금 서 변호사님 얘기가 상식에도 안 맞고 이건 정말 억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군이 저렇게 동원이 됐고 무장이 돼 있어요. 예. 지금 서 변호사님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저게 뭐 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날 MBN 그 다음 날 나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방송하면서도 계엄사에 끌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방송에 나가겠다라는 허락을 했습니다. 네? 패널로 나오는 거를 허락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인식이 다른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총 들고 군인이 나타난다.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시를 하고 있다. 예? 당연히 이게 가능한 것으로 보이죠. 저렇게 군이 동원이 되고 무장을 예. 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본인 생각만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런 겁니다. 자, 이거를 탄핵과 내란을 조작한다고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도 유죄예요. 차라리 대통령이 기각이 돼가지고서 복귀를 하면 본인이 거길 도와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낫지. 거기를 탄핵 모의를 해가지고 뭐 내란을 공작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오히려 본인한테 불이익이 강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자꾸 그 대통령 입장에서만 얘기하시려고 하다 보니 저런 억지 주장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지금 사실은 양측이 진술이 맞서고 있고 진실 공방처럼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입증을 하나요? 우리 판례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증인 진술이 객관적이고 그리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자소서의 내용, 검찰 조서의 내용, 그리고 증언의 내용을 종합해서 또 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신문하는 과정들도 거쳤거든요.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결국은 의원이나 요원이나 인원의 표현 관련해서는 인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확실한 것 같고요. 예. 다만 그런데 내가 그것을 국회의원으로 이해를 했던 전후 맥락은 앞에 대통령 발언 중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대통령이 지시한 끌어내라.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뭐 빼내라, 끌어내라 이런 다소의 표현이 차이는 있었지만 예. 그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내가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 일관되고 반복적인 확인이 있었거든요. 확실하다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의 표현 과정에서 일부 불일치하거나 다소 세세한 표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요 부분이 일치하면 그 진술은 인정이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아울러서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대통령 측에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리한 내용이 나온 것이 오전에 김현태 단장이 단전 지시가 있었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전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국회의 모종의 어떤 봉쇄가 보호 목적이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부하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 각종군 사령관이 지시를 내렸다고 들었던 직원들의 증언을 내가 검찰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객관적인 또 정황도 나온 상황이고 또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지시란 내용을 화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안 켜서 이걸 굉장히 많은 그 부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 부하들이 최소 수십 명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현장에서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수 뒷받침할 만한 증언들은 있습니다.